어떤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내부 구조가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피부가 좀 부족하거나 이제 기본적으로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생긴 그런 흉터들이 참 이제 많이들 오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에 그렇게 오시는 경우에 1차 수술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 병원에서 첫 번째 수술을 하고 어떤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제 그 병원에서 또 2차 수술을 보통 해주시죠. 2차 수술을 해서 거기서도 또 불만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수술을 계속 할수록 이제 회차가 거듭될수록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조직들이 정상 구조물들이 더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오셔서 수술을 할 때 이제 해당 부분을 이제 수술장에서 열고 이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좀 내부 구조가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피부가 좀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상 구조물이 좀 남아 있어야 뭔가 이제 재건을 하든 뭐 정상 구조로 돌릴 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제 시간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좀 빨리 어떻게 보면 병원을 찾아주면 좋은데 이게 약간 이제 보상 문제라든지 그 병원에서도 대부분 이제 좀 계속 기다리라, 뭐 기다리면 좋아진다 내지는 뭐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또 이제 그 시기적으로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타이밍을 좀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실제로 뭐 최근에도 뭐 2년, 3년이 된 어떤 문제들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오시는 경우들도 꽤 많고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이게 성형수술 부작용이 이제 생겼다 어떤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바로 그 해당 병원에서 예를 들면 뭐 재수술이라든지 바로 이렇게 뭐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각한 부작용 본인이 느끼시기에 이게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일단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좀 건의가 있다고 하는 타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좀 평가를 받아보신 다음에 그거를 좀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그 방법을 좀 모색하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려요. 그런 식으로 빨리 좀 접근을 해야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초기에 방법을 찾아야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잘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흉터 수술이라든지 뭐 종양 제거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고 나서 사실 제일 많이 저희가 이제 듣는 질문이 이제 흉터나 뭐 종양 제거 수술하고 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없어지겠죠? 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두 번, 세 번 강조를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리셋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기존에 있던 흉터라든지 어떤 병변을 제거를 하고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예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기존에 있던 보기 싫던 거를 이제 새로 이제 백지 상태로 만들었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이제 노력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 거기서 제가 사실 의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30% 정도라고 설명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제 병원에 오시는 거는 이제 한정적이잖아요. 매일 오시는 건 아니니까 제가 뭐 환자분의 옆에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개인이 매일 생활을 하면서 흉터 연고도 계속 발라줘야 하고 그 부분이 쓸데없는 자극이 가지 않도록 주의도 해야 되고 흔히 말하는 보습도 해줘야 되고 뭐 자외선 차단도 해줘야 되고 사실 또 매일 그 부분을 보는 거는 사실 본인이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거나 이상이 있거나 뭐 피부색의 변화라든지 뭐 이상이라든지 뭐 염증의 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이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일 보라고 합니다. 열심히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흉터 연고를 발라라, 뭐 보습제를 발라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자기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매일 이렇게 바르고 보다 보면은 사실은 그 자기의 상처라든지 흉터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매일 보다 보면. 그래서 어떤 변화나 이상이 있을 때 빨리 캐치를 하게 되고, 그거를 사실 이상이 있을 때 빨리 이제 저희한테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이상이 있을 때 저희가 빨리 대처를 하게, 또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고 치료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과가 좋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독을 하는 과정도 비슷해요. 상처 후에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소독을 하는 과정도, 뭐 소독을 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뭐 균을 없애고 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병원에 와서 같이 상처를 보고 이상이 있나 없나를 제가 확인하고 하는 행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수술 끝나고 뭐 실 뽑고 이게 이제 치료의 끝이 아니라, 그게 결국에는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후의 과정이, 그거를 좀 환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